그런 육형을 회복하자고 한 조조, 그리고 그를 동참한 진군과 종효. 진군은 뭘 해도 깔 수 없는 구품관임법 까방권 때문에 못 간 듯 보이지만 종효는 피해갈 수 없었던 듯 보이죠. 한자에는 해서체라는 서체가 있습니다. 지금의 한자를 있게 한 글씨체라고 보면 되는데 바로 이 서체를 고안한 이가 오늘의 인물인 종효입니다. 그리고 70대의 아들을 낳은 슈퍼 정력가이기도 한 오늘은 연희의 피해자 제3탄 위나라의 3공 중 하나였던 종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효는 자가 원상으로 예주 영천군 장사현 출생입니다. 영천군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명사가 있는데요. 바로 순욱이죠. 네, 그 영천파의 일원입니다. 이 당시 종효전 후한서에 따르면 영천태수로 있던 음수라는 인물이 이 종효를 비롯해서 장중, 순욱, 장내, 두, 순유, 곽도 등을 추천해서 다 등용시켰다고 하는데 곽도도 예주 영천군 출신이죠. 즉, 이 영천파의 일대 총수가 바로 음수가 아니었나 싶네요. 이렇게 등용된 이 인재들은 동탁 그리고 이각, 곽사의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종효는 이각 곽사가 집권했을 당시 임관에서 황문실왕이 되었는데 조조가 연주목일 때 헌제에게 상소문을 하나 올립니다. 그러나 이각 곽사는 조조의 사신을 억류하고 무시하려고 하죠. 이에 종효는 조조가 그래도 유일하게 충심으로 보필을 하려는데 왜 무시하심? 해서 이각 곽사가 답변에 사신을 보내죠. 이에 조조가 명분을 얻게 되고 후일 협천자도 가능하게 되니 이때부터 종효가 조조의 휘하를 욕심낸 게 아닐까 합니다. 순욱, 순유 같은 영천파 출신들도 조조군 진영에 있었으니까요. 여튼 이후 이각이 천자를 협박함에 그 유명한 천자 도망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모의한 주동자가 바로 종효입니다. 이에 종효는 어사중승, 상서복야, 동무정후로 봉해지죠. 그리고 마등과 한수가 반목할 당시 종효를 시중으로 삼아 사례교의 부절, 독 관중 제군으로 임명하여 관중의 일을 맡기게 되죠. 이 바로 뒤의 기록에 하나하나 법률과 제도에 따르지 않아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을 보면 거의 순욱 하호돈급 믿음이죠. 장안에 도착한 종효는 마등 한수에게 서신을 보내서 아들들이 황제를 모시도록 하고 본거지로 돌아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즉 마등과 한수의 아들을 볼모로 잡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마등이 조조의 부름에 간 이유가 하나 더 설명이 되겠네요. 즉 마등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조조에게 볼모로 갔기에 마등이 안 갈 수가 없었다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후일 마등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알아보죠. 여튼 이 종효는 관도대전 당시 조조에게 말 2000피를 보냈는데 조조가 야 너가 내 소하구나 하면서 좋아했다고 하죠. 이 뒤에는 흉노의 선우의 반란에 출진했지만 승리하진 못했다고 하고 원상이 곽원을 하동태수로 임명하자 퇴각을 종용하는 장수들의 말에 종효는 야 쫄면 지는 거야 니들 우리도 한따까리 하잖아? 곽원 걔 성질 급해서 우리 얕볼 테니까 끌어들여서 잡으면 돼 라고 하면서 장기를 마등에게 보내 마초의 구원병을 얻어내었고 이로 인해 곽원을 끌어들여 참수하였죠. 이후 하동의 위고가 반란을 일으킴에 장성, 장염, 고간 등이 같이 침범했는데 종효가 이들을 격파합니다. 그 뒤 조조가 사형을 궁형, 즉 신체의 일부를 훼손시키는 형벌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이에 진군, 종효가 동의합니다만 백성들의 반발로 유야무야 된 걸로 보이고 이후 조비대에 다시 의논하여 여전히 동의하였는데 왕랑이 강하게 반발하여 무산됩니다. 여담으로 이 육형이 차라리 죽여줘 수준으로 더 치욕스러운 형벌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효경의 신체 발부 수지 부모의 가르침 때문이겠죠. 조비가 즉위한 후 위나라가 건국되었을 때 대리, 상국, 순으로 임명되었는데 조비가 종효에게 오숙부라는 가마솥을 하사합니다. 여기다가 위나라를 밝히고 한해 울타리가 된다네. 대상으로서 종효를 생각하면 심장을 지키는 등뼈와 같다.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일을 하니 편안히 쉴 곳도 없구나. 모든 관리들의 스승이 되었으니 본보기로 삼을 사람은 이뿐이로구나.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다고 하는데 이 5개를 오숙부에 나눠 담은
느낌이죠. 참고로 오숙부는 오늘날의 허거의 전신인데 위안 양거와 비슷하다고 하며 사진의 모양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이런 허거 그릇의 전신처럼 보이죠. 이 몇 년 후 위풍의 반란으로 봉작을 잃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는 종효가 이 위풍을 추천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연좌제로 일시유배 같은 모양새입니다. 뒤에 기록으로는 종효는 관절염이 있고 화음도 질병이 많아 가마나 수레를 이용했다. 대전에 오를 때 호분이 부축했다. 등의 기록이 있는 것을 본다면 보통 저렇게 나이 들 때까지 일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훌륭한 명사들이 많다라는 걸 보면 확실히 명사라고 보이죠. 이후 230년에 사망하는데 아들이었던 종회가 225년에 태어났으니 종회는 참 안타깝네요. 여튼 이런 종효는 그 업적도 대단하고 여러 방면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천수를 누리다 간 명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연희에서는 마추한테 장안 뺏기고 제갈량 북벌 때 사마이 추천한 정도밖에는 활약상이 없죠. 대놓고 낙사시킨 왕랑, 조만전의 폐악지를 그대로 옮겨놓고 다른 건 쏙 뺀 화음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양반인 처사입니다. 많은 위, 오의 인물들이 한 것은 없애고 안 한 것은 했다 하는 이야기가 연희에는 수두룩해서 종효 정도면 수혜자까진 아니더라도 피해자라고 하기에도 약간은 애매합니다. 그러나 종효가 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특히 진군처럼 거대한 역사의 틀에서 본다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한자의 해서체의 시초라는 점은 짚고 넘어갔을 만도 한데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걸 본다면 어지간히도 싫어했나 봅니다. 추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선 육형을 회복하자는 이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삼국시대부터 저 멀리 명나라까지 효경의 신체발부 수지 부모는 쭉 이어져 온 전통이었습니다. 그런 육형을 회복하자고 한 조조, 그리고 그를 동참한 진군과 종효. 진군은 뭘 해도 깔 수 없는 구품관임법 까방권 때문에 못 간 듯 보이지만 종효는 피해갈 수 없었던 듯 보이죠. 해서 굳이 촉한 철퇴를 맞은 이유를 찾자면 이 이유가 그나마 부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담으로 해서체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한자에는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가 있는데 전서는 거의 상형문자 수준, 예서는 현대 한자와 비슷하지만 조금 덜 다듬어진 느낌, 해서는 현대 한자라고 봐도 될 정도로 갖춰져 있는 느낌, 행서는 살짝 흘려 썼지만 알아볼 수 있는 수준, 초서는 일부러 알아보기 힘들게 휘갈겨 쓴 느낌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쓰는 한자는 해서에 가깝고 반면 초서와 행서는 일본이 많이 영향을 받았으며 중국의 간체자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죠. 그러나 일단 기본적인 한자는 대부분 해서의 영향을 받았기에 사실상 한자의 아버지 수준으로 칭송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효는 해서체의 아버지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삼국지 팬들조차도 생소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물론 저조차도. 반면 종효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는 얕게는 종회의 아버지다, 깊게는 종회를 70대에 낳았다 인데 사실 종효하면 이게 제일 유명하긴 하죠. 추가로 천자문을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확실하진 않아 지금까지도 천자문의 저자는 후일 양나라의 주흥사로 알려져 있죠.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종효 이야기입니다. 종효는 제갈량에게 항복문서를 보낸 왕랑이나 누가 봐도 문제 있어 보이는 화흠과는 달리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 굳이 하나 꼽자면 종회의 어머니인 장창포를 너무 좋아해서 정실하고 이혼한 정도? 하지만 이는 정실인 손씨가 질투가 좀 심한 스타일이긴 했기에 정상 참작은 되지만 여튼 그런 도덕적 해이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저 정도는 애교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해서 정리하자면 특별한 문제도 없는 이런 인물이, 아니 오히려 한문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 이 정도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조금은 아쉬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꼰대였습니다.